무엇을 어떻게 찍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프로 사진가도 마찬가지로 겪는 그러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양한 대상을 갖다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끌리는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자연에 역시 풍경에 마음이 끌린다. 그런 풍경 사진을 다른 사진가들은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보면서, 그리고 나의 모습을 갖다가 한번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그렇죠? 나의 지금의 현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좀 그런 방향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제일 많이 찍는 꽃, 식물의 경우를 살펴볼 테고요. 다음 주는 풍경, 문화적 풍경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가는 네덜란드인가 뭐 덴마크인가 이쪽 부크라파 사진가인데, 이렇게 이쁘게 여성 사진가입니다. 정석적인 식물의 꽃의 정물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우아하고 좀 품이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꽃 찍으시는 분이 계시고, 저 또한 식물은 예전부터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장 주된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대나무도 식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식물 작업은 옛날부터 찍었지만, 꽃사진, 제가 꽃사진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찍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엔 거부했어요. 저 처음에 꽃사진 찍기 시작한 거 10년? 10한 2, 3년밖에 안 돼요. 왜 제가 거부했느냐면은 너무 이뻐. 그래서 사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찍어요. 그래서 제가 밥숟갈 갖고 이미 차려진 밥상에 삐짓고 들어가서 나도 껴주세요. 나도 꽃 찍을래. 이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괜히 그냥 남이 찍는 건 안 찍는다 하는 그런 저의 그 어떤 자존심으로 그렇게 기피를 했는데, 한 10여 년 전에 땡기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거야. 꽃을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꽃 옆에 있으면 향기와 색, 이것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발표를 의식하지 않고 10여 년 찍었는데 아직까지 발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기회가 닿을 때 찍습니다. 저만의 방법으로 찍겠죠. 그래서 간혹가다 학생들을 만날 때 이러한 얘기를 해요. 꽃이 자기는 너무 좋은데, 그 자기의 이제 선배, 선생님한테 꽃사진을 보여줬더니 이런 거 찍지 말라고 그랬대. 이거 처음 하는 사람이나 찍지. 그럼 나는 처음 하나? 그래서 꽃 찍는 거는 초보다. 그 선배가 좀 편협한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하소연한 그 학생이 꽃 찍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찍었던 꽃을 갖다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꽃만큼, 꽃이라는 게 자연을 대표하는, 그렇죠? 그리고 사진의 대상으로 꽃만큼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라인이 나오는 그러한 대상도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꽃이 좋고 꽃이 끌리면 찍으세요. 단 여태까지 많이 봐왔던 정형적인 틀에 박힌 그러한 꽃사진만 좀 피해 가려고 좀 의식하고 생각한다면은 좀 새로운 보지 못했던 꽃사진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가 어드바이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직접 식물을 키운답니다. 꽃을 정원에서 키우면서 직접 키우면서 찍는 작가들이 좀 있어요. 왜? 그래야만 꽃이 봉우리 졌을 때 또 필 때도 이렇게 만개했을 때 중간 폈을 때 그거에 따라 사진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집 뭐 이렇게 가까운 데다가 키우면서 어떤 재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잡게 된다면은 훨씬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시간에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가는 비엔나에서 상업사진 스튜디오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꽃도 찍고 요리도 찍고 그래서 굉장히 감미로운,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상업사진 같은 냄새도 나요. 그런 어떤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색감의 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됐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아, 좋죠. 빅터 폴슨이라는 사람인데, 자, 방금 전에 작가처럼 약간 상업적인 느낌도 나는데, 테크닉이 좀 독특한 테크닉을 썼다,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라이팅이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꽃이든 사람이든 풍경이든 우리가 보편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반사광을 찍죠. 빛이 물체에 닿아서 반사되는 빛을 갖다가 우리는 사진으로 담습니다. 근데 이 작가는 역광, 뒤에 보이는 게 라이트 박스예요. 네모난 라이트 박스에 물체를, 식물을 놓고 찍습니다. 그래서 투과광이 반사광의 반대예요. 뒤에서 오브제의 뒤편에서 강한 광이 렌즈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과광을 우리가 자연 상태도 써요. 역광이라는 게 바로 투과광이죠. 그렇죠? 태양이 대상의 앞부분에 있을 때, 카메라 앞에 전진되어 있을 때 우리 역광을 통해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이와 같은 정물도 보편적인 반사광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라이트 박스라고 하는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라이트 박스 안쪽에는 라이트가 있죠. 옛날에는 형광등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LED 그 라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투과광의 특징은 섬유질을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제가 두텁고 좀 견고한 대상은 효과가 덜 나오고요. 좀 얇은 잎 같은 거, 섬유조직 이런 것들은 투과광이 비집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영화가 보는 방법이 진화한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영화관에 보면은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를 감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영화 보실 때 커다란 TV, LCD TV로 다릅니다. 영화관에서 보는 건요, 반사광을 보는 거예요.
빔이 앞에서 스크린을 때린 반사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댁에서 TV를 보게 되면 역시 투과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영화관도 투과광으로 바뀐답니다. 스크린으로 빔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화면에 스크린이 LED 같은 그 라이트가 보이지 않는데 저 뒤편에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좀 더 빛의 효과가 강합니다. 색도 더 선명하고 좀 더 자극적인. 그 대신 눈의 피로도는 좀 더 피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과광을 이용하는 거, 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대나무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 라이트 박스는 쓰지 않았지만 뱀부 그레이 시리즈는 이와 같은 뒤편이 빛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대나무는 빛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회절 현상이 생기고 이레이데이션이 생기고 이파리는 걔들이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치 라이트 박스에다가 오브제를 올려놓고 찍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제 사진에서는 뱀부 그레이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샤론 코어라고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게 있거든요. 이 작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제 유튜브에서 찾으시면은 샤론 코어만 제가 따로 올린 게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 개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1606에서 1907이에요. 이 타이틀입니다. 꽃을 찍었어요. 화병에 있는 정물화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화에서 이미 정물화로 그려졌던 그림, 그것을 사진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재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본의 그림이 있습니다. 원본이 만들어졌던 해를 갖다가 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샤론 코어는 역시 그 원본이 그려졌을 때 회화에서의 정물화에 나타난 식물의 토종을 찾습니다. 식물은 현대에서 변형을 가하게 되죠.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한 색으로, 더 오래가는 걸로, 더 병충해에 강한, 그래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자꾸 바꿔나갑니다. 근데 이 작가는 정물 그림이 그려졌던 그 시대의 토종의 그 식물을, 씨앗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자기 집 정원에서 키웁니다. 화병, 그런 것도 골동품 시장에서 비슷한 걸 사요. 비슷한 연대에서 사용됐던 것을. 그리고 집 배경도 정물화의 배경의 색과 느낌을 비슷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종의 패러디죠. 과거의 회화에서 존재했던 양식을 갖다가 현대에서 사진적인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꽃시장에 가서 비슷한 꽃을 샀다. 화병도 상점에 가서 비슷한 것을 구했다. 별로 관객을 감동시키는데 좀 약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토종의 그러한 그 식물, 꽃을 어렵게 씨앗을 구하고 자기 정원에서 키우면서 그 정물화에서 나타났던 그 시기에 썼던 그릇, 화병을 골동품 시장을 찾아가면서 경매를 찾아가면서 어렵게 구하고 그리고 세팅을 해서 찍는다. 역시 이러한 부분,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작가의 작품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객으로 하여금 좀 더 이 작품을 더 관심을 가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뜻 보게 되면은 회화 같아요. 그림 같아요. 근데 자세하게 보면은 사진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충돌. 회화 같기도 하고 사진 같기도 하고. 보는 순간 너무 회화 같다. 그럼 그것도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보는 순간 사진이다. 그러면 너무 뻔한 정물 사진이 될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로 하여금 모호하게 하는, 네. 1606에서 1907이 이 시리즈의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델로 썼던 그 회화의 제작 연도. 김미수라고 하는 한국 사진가입니다. 뭘 찍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보통 꽃을 땅 위에 이쁘게 만개했을 때 그때 봅니다. 근데 이 작가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땅 밑에서 그 꽃을 만들었던 가장 주체되는 뿌리에 타켓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갖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고 즐기는 꽃을 아웃포커스 시켜서 형태를 해체시키고 색만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입니다. 이 사진은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이야기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믿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권력하에 조작되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진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은유적으로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촬영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면은 화분에서 뿌리를 바로 빼내면은 뿌리는 30분, 1시간, 2시간 지나도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 뒤에 있는 꽃이 1시간, 2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겠죠. 지금 형태가 해체돼서 색만으로 추상의 색만 갖고 있는데 얘가 시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가 없겠죠. 뒤에서 펼쳐져 있는 게 쭈그러들어서 보여주겠죠. 그렇죠? 도마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부요시 아라키입니다. 아라키답지 않나요? 작품이 전체적으로 어수선하죠? 작품이 좀 깔끔하게, 정갈하게 보여주기보다는 굉장히 어수선하게, 그리고 특히 레드를 굉장히 강조해서, 대부분의 사진이 레드예요. 그래서 아라키의 성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라키 스타일로 이렇게 꽃을 찍고 있습니다. 물 속에 식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식물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뉴욕에 있는 사진 갤러리예요. 거기 소속되어 있는 작가예요. 이 사진을 보고
작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식물꽃이 마치 찍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한 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물 있고 이런 수족관 같은, 그렇죠? 어항, 거기에 식물, 잎 이런 것들을 띄웁니다. 가라앉게 합니다. 그것만 갖고는 좀 아쉽다, 부족하다 하니까 바로 얘를 투입시킨 거예요. 그건 뭐예요? 플라스틱 조각. 색이 어떻게 보면은 색이 살짝 비슷해요. 근데 색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얘는요, 자연의 색이에요. 얘는요, 플라스틱은 뭐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 언뜻 보면 그 색이 그 색 같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자연의 색하고 인공의 색, 문화의 색은 살짝 다르죠. 그래서 이 작가는 물속에 식물, 잎, 꽃만 넣었으면 절대 뉴욕 갤러리에서 전시를 못했을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비슷한 색깔이지만 인간이 만드는 파편, 플라스틱을 투입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경 고발적인, 그렇죠? 플라스틱이 생태계를 많이 망가뜨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닐 플라스틱이 분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야 되고, 또 무분별하게 바다 같은데, 호수 같은데 개들이 흘러 들어가서 버려서 많은 해양 동물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듣습니다, 소식을. 이 작품은 어쩌면은 예술가의 입장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름답죠? 근데 이 안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화스럽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플라스틱이라는 존재, 색깔은 자연과 비슷해서 그 색의 화려함 때문에 우리를 눈을 끌기는 하지만 그 형태, 잘라진 모양 이런 것이 마치 칼날과 같이 자연과 부닥치는 위기감을 이야기하는, 위험성을 갖다가 예고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작가예요. 제가 이전에 이완과 심에서 이 작가의 작품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조엘 메로비치입니다. 제가 그때 이완과 심에서 미국 동부의 해변가, 그렇죠? 바닷가의 휴양지 케이프 코드를 촬영을 해서 케이프 라이트라고 하는 사진집, 유명한 케이프 라이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엘 메로비치는 뉴칼라를 대표하는 몇몇 작가 중에 한 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조엘 메로비치가 찍은 와일드 플라워라고 하는, 그래서 조엘 메로비치는 역시 칼라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꽃이 이 시대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삶의 현장에서 꽃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래서 꽃 중에는 생화도 있고 조화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공원 같죠? 사루비아가 아주 멋지게 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등을 보이고 있어요. 노란. 역시 뉴칼라 작가처럼 뉴칼라의 그 특징이 문화의 색, 또 시대의 색도 있습니다. 시대가 갖고 있는 색. 여기서는 이 모자가
자연하고 같이 병치돼서 보여집니다. 개인 집으로 보여지는데 마당에 있는 꽃. 자, 어떤 그 길에 지나가다 볼 수 있는 어떤 상점의 쇼윈도, 거기에 화병이 있고 꽃이 있어요. 근데 역시 우리가 지난번 냉골덴의 사진을 보고 잠시 분석을 했다시피 여기서도 이 꽃이 조화 아니면은 방치된 지 오래된, 그렇죠? 먼지가 많이 쌓인 그러한 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다시 기호학 살짝 기호학으로 분석을 해 보십시다. 화병에 꽃들이 꽂혀 있습니다. 이 캐러반이라고 그러죠. 캐러반. 이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좀 도입이 된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서양에서는 많이 휴가 때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요즘 차박 문화가 몰려들면서 이런 캐러반을 여행에서 많이들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 원래 목적은 여행용인데, 우리가 좀 의미를 짚어본다면은, 여행 온 상태인가요? 여행지 쳐놓고는 주변이 너무 더럽죠. 그렇죠? 여기 주변도 그러고. 그래서 아마 어떤 그 용도가 약간 지난, 그러니까 사용 시기가 좀 여러 해 사용해서 좀 낡아서 원래 첫 번째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바캉스 때, 휴가 때 썼던 그러한 그 집의 역할에서부터 지금은 홈리스, 그렇죠? 삶이 좀 갑자기 형편이 안 좋아서 집을 갖다가 잃게 된 사람들이 임시로 쓰는 그러한 숙소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왜? 보편적인 휴양지의 캠프장은 깔끔합니다. 깨끗하고. 근데 여기서는 지저분하잖아요. 질퍽질퍽하고. 여기서의 꽃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여기서의 꽃은, 이 꽃은 생화할 수도 있고 조화할 수도 있어요. 이 사진만 봐가지고는 생화인지 조화인지 몰라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두 화병이, 꽃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사는 주인은 일시적인 형편이 안 좋아져서 여기로 옮겨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살면서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절망 상태에 있게 되면 이 화병을 갖다가 유리창을 장식을 안 하겠죠. 그래서 모름지기 이 주인은 밖에서의 이 남루한 환경, 그것을 바라보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시로 여기서 조금만 있을 거다, 조금 내 더 고생을 하고 돈을 모은다면 옛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한테는 희망이 있다, 그것을 갖다 이 꽃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쪽에다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조형적으로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 자, 아마 장례식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국화를 쓰죠. 그렇죠? 노란 국화, 흰 국화. 근데 외국에서는 국화보다는 화려한 꽃을 장례식에 많이 쓴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것을 갖다가 동시대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 꽃도 좋아하지만 사회적인 현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럼 조엘 메로위치가 찍었던 그 꽃, 이 와일드 플라워는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이야기잖아요. 이 시대 한국에서의 꽃 찍는 거야. 그거 절대 카피 아닙니다. 절대 아류작 아닙니다.
하나의 그 컨셉의 발전일 수도 있죠. 자, 서커스에서 이 꽃은 꽃이라고 얘기하기 민망할 정도로 100%, 99% 좋아하겠죠. 그렇죠? 여기서의 꽃은 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원형의 서클 놓고 사람들이 돌기도 하고 원숭이가 돌기도 하고 내 끈으로 동그랗게 만들게 되면 좀 보기가 그렇겠죠?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그런 장식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허름한 그냥 보편적인 그런 집이에요. 마치 랭골덴의 사진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조엘 마로위츠의 사진입니다. 자, 서서 있는 걸 보니까 저 나무 뒤에 있는 걸 보니까 작은 파티가 여기서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주인 파티를 개최한 사람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뭔가 그 파티라는 것은 좀 분위기를 화사하게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벤트성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람쥐기도 하고 뭐 어떤 뭔가 치장을 그 공간을 일상의 공간에서부터 파티의 공간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그게 그 어떤 그 파티를 여는 사람의 기본 자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달랑 꽃 하나로 그것을 그 때우고 있습니다. 응? 때우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 지금 조엘 마로위츠는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스트로브를 앞에서 파치면서 뒤에 부분을 갖다 이렇게 어둡게 자, 꽃이 드디어는 프린트된 디자인화돼서 프린트된 모습으로 근데 약간의 이상한 타이밍을 이 작가의 센스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저 주인공 여자가 편안한 모습보다는 약간의 어떤 순간에서 약간 미묘할 때 그때 이제 지금으로 해서 약간의 낯설음, 약간의 이상함 그러한 순간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여러 장 찍었겠죠? 근데 어떠한 한순간에 요 사진을 본인이 셀렉트하지 않았나. 역시 벽지화되어 있는 그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저는 그냥 이 남자가 꽃을 꽂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짝 찾는 거라고. 동성의 짝을 찾는 거라고. 한국 작가예요. 방병상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찍는 친구예요. 네. 꽃은 보통 순수 파인아트 사진가들이 많이 찍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다큐멘터리 하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꽃을 표현하는 것도 다큐멘터리에서 주로 하는 표현 방법이죠. 스냅샷, 캔디드 포토. 길거리에서 순간 움직이는 사람들의 순간을 갖다가 포착한 거예요.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익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상권의 어떤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또 굳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여기서는 여성들이 꽃의 이미지를 일상에서 얼마나 실용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